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하마스, 인질 석방을 이스라엘에 대한 굴욕적인 광경으로 만들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쿠란을 태운 남자, 틱톡 라이브 중 총격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교환 협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정치적 심리적 도구로 활용하며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질 석방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군중을 동원해 공개적인 퍼포먼스로 연출하는 방식이 점점 더 도발적으로 변하고 있어 협상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하마스의 인질 석방 전략. 단순한 협상이 아닌 심리전.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단순한 협상 이행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굴욕시키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인질 석방 방식.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을 적십자 차량으로 안전하게 송환했지만 하마스를 지지하는 군중들이 몰려들어 조롱하고 야유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최근 변화된 방식. 인질들은 이제 무장 세력의 감시 속에서 군중 사이를 직접 걸어 나와야 하며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부 인질은 군중 속을 지나쳐야 했고 마치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하마스가 인질 2명을 석방한 장소는 다름 아닌 2023년 10월 7일 학살을 주도한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의 집 앞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더욱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더욱 정교해지는 하마스의 연출.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마치 공개적인 쇼처럼 만들고 있으며 그 연출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마스는 여성 군인 4명을 석방하면서 녹색 옷을 입히고 무대에서 손을 흔들게 하는 연출을 진행했습니다. 국제적 십자위원회 ICRC 직원들은 마치 공식 행사처럼 무대 위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요일 인질 2명이 19세 여성, 80세 남성은 무장한 하마스 조직원들과 함께 군중 속에서 석방되었고 적십자 차량이 없어서 인질들은 군중을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과시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응.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이번 인질 석방 과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중재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며 우리 인질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 하마스와의 협상에 따라 석방하기로 한 팔레스타인 수감자 110명의 석방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재자들의 개입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수감자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의 행동이 계속될 경우 협상 자체가 파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넷째, 휴전협정의 위기. 협상이 지속될 수 있을까?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협정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단순한 인도적 조치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분노하며 향후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재자들은 전쟁을 종식하고 남은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을 월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섯째, 결론.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단순한 협상 이행이 아닌 이스라엘을 굴욕시키는 심리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자지구에서의 지배력을 과시하고 이스라엘을 더욱 자극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휴전 협정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2023년 스웨덴에서 쿠란을 불태워 논란을 일으켰던 이라크 출신 난민 사람 모미카가 스웨덴에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미카는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은 스웨덴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 사건 개요. 틱톡 라이브 중 발생한 총격. 38세의 사람 모미카는 이라크 출신의 반이슬람 운동가로 2023년 스웨덴에서 공개적으로 쿠란을 태운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사건은 스웨덴 쇠데르텔리에 SDRTLJ에 위치한 모미카의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가 틱톡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던 중 총격을 받았으며 일부 시청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용의자 5명을 체포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웨덴 총리는 이 사건이 외국 세력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모미카의 논란과 국제적 반응. 모미카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스웨덴에서 공개적으로 쿠란을 태우는 시위를 벌이며 국제적인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터키의 반발.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이 시위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유로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을 지연시켰습니다. 이라크의 대응 바그다드에서는 스웨덴 대사관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스웨덴 대사를 추방하고 스웨덴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웨덴 정부 역시 모미카의 행동이 도발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비난했으며 이후 그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체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셋째, 스웨덴 내 증가하는 폭력과 국제적 개입 가능성.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피살이 아니라 스웨덴 내 치안 문제 및 국제적인 세력 개입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의 발언.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외국 세력과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당국은 최근 외국 세력, 특히 이란이 스웨덴 내 폭력적인 사건을 조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웨덴 내 갱단과 해외 테러 조직 간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급증하는 폭력 사건. 스웨덴은 유럽에서 1인당 총기 살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갱단 폭력이 급증하면서 외국 세력이 이를 악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 내 이스라엘 대사관을 공격하려던 청소년들이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국제적 세력 간의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넷째, 결론. 사람 모미카의 살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피살 사건이 아니라 스웨덴 내 치안 문제, 국제 정세, 이슬람과 서구 사회 간의 갈등까지 얽힌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의 논란적인 행동. 쿨한 소각이 국제적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그의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번 사건이 외국 세력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스웨덴의 외교 정책과 치안 강화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갱단 폭력과 국제적 개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스웨덴과 중동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